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수학 하의 첫 번째 얘기죠.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여기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용어들과 낯선 약속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할 거라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없잖아 있을 거야. 따라서 영상을 끝까지 잘 보고, 개념서도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서 반드시 낯선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얘기, 우리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일단 집합이라는 건요, 영어로는 SET, set이라고 하고요. 영어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해서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단 말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갈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얘는 그 대상들이 분명한 모임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사람마다 키가 크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다를 거잖아. 그지? 아니면 두 번째로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요, 집합이 될 수 있니, 없니? 그렇지.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집합이 될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 중에서 키가 170 넘는 사람이 뭐 손흥민이 있을 거고, 그쵸? 아니면은 뭐 유재석 이렇게 있을 거고, 한 두 명만 적어볼까? 이렇게 있을 건데, 이때 집합에 속하는 그러한 대상들 하나하나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원소라고 한다. 영어로는 엘리멘트라고 하죠. 이건 교양이야, 엘리멘트.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집합이라는 거는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요, 집합이라고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그럼 기본적인 정의는 봤으니 두 번째로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볼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집합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를 써가지고 A, B, C 등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원소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를 써서 A, B, C 등으로 표시한다. 물론 원소는요,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나 숫자도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기를 해줘. A는 A에 속한다. 자, 요 기호는요, 이제 원소, 엘리멘트에서 약자 E를 따온 거고요. 요거의 의미는 속한다야. 원소 A가 A에 속한다. 자, 만약에 반대로 원소 B가 A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은 B 적고 A 적고 여기에서 짝대기만 그어주면 돼. 여기의 의미는 속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반드시 원소를 왼쪽에 적고 집합을 오른쪽에 적을 건데, 속하면은 이렇게 쓰고요. 속하지 않으면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거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손흥민이 주어진 집합에 속하니까 주어진 집합을 내가 A라고 했을 때 소니는 A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은 키가 170이 안 넘는 사람 중에서 뭐 이수근 있겠다. 이수근은 A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쵸?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첫 번째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정리해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집합을 배웠으니 집합의 표현 방식도 한번 알아가 볼 건데, 적어보자. 집합의 표현 방법. 일단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소 나열법이야. 어렵지 않고 나한테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거기에 속하는 원소를 있는 그대로 쭉 나열한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고 여기 원소에 1, 2, 3, 4가 있으면은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반드시 집합 안에 원소를 쓸 때에는 양쪽에 중괄호 표시를 해줘야 돼. 소괄호 안 돼. 대괄호 안 돼. 중괄호 표시를 할 거고요. 여기에선 두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소를 나열할 때에는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중복은 허용하지 않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주어진 원소 1, 2, 3, 4를 적을 때에는 이거를 뭐 3, 4, 1, 2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적는 건 안 돼. 똑같은 거를 중복해가지고 적는 건 된다, 안 된다? 띡, 이런 거는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어떤 집합인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적고 싶어. 그럼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중간에 점점점을 이용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한테 집합 B가 있는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다 적을 수는 없으니 1, 2, 3쯤 적은 다음에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뭘 적자? 100을 이렇게 적자.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식 중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이거는요, 직접 나열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집합 P가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야. 그러면 중괄호 이렇게 열어주고 왼쪽에는 X 한 다음에 짝대기를 그어줘. 읽을 때에는 X바, 이거 바야 바, 막대기. 이때 X는 뭐냐면은 주어진 집합의 대표 원소야. 대표 원소고, 막대기 오른쪽에는 X의 설명을 적어주면 돼. X의 공통된 성질, 공통된 설명을 적어주자. 공통된 설명을 적어주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봐라. 만약에 집합 Q가 있는데요. 얘가 대표 원소가 Y예요. 꼭 X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Y는 6보다 작은 짝수야. 이렇게 쓰는 순간 6보다 작은 양의 짝수라고 하자.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거는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랑 4 되는 거 맞고, 어쨌든 원소나열법이 아니라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중요해.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생각하고, 또 원소나열법을요 조건제시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도 한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면은 나한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된 게 있으면은 이거를 반드시 한 가지의 조건 제시법으로만 표현할 필요는 없어. 다양한 조건 제시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2랑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이런 표현도 가능해. A야. A인데 A는요 6보다 작은 2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지?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딱 표현한다. 그럼 편견은 버려야겠지. 다양한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나중에 가서 다이어그램. 일단 벤이라는 거는 VENN이고요. 이거는 수학자의 이름이야. 이 사람이 발견한 거고, 뭐냐면은 만약에 집합 A가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해보자. 이때 A 이렇게 한 다음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그룹화를 시켜줘. 이 안에 원소를 그대로 적어주면 이런 그림을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집합의 표현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이때는 순서는 상관이 없고 중복은 허용하지 않아. 만약에 너무 원소가 많으면은 중간에 점점점을 가지고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우리가 X, Y 등의 대표 원소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벤 다이어그램.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림을요, 그거에 대한 원소나 집합 자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만 배워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봤을 때 어려운 건 없어. 대신에 뭔가 낯설어. 그러니까 많이 읽어봐야 돼. 알겠지? 낯선 거 충분히 이해해. 일단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유한 집합.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은 유한집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집합.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일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집합 A가 있는데 얘가 1, 2, 3, 7이야. 요거는 원소의 개수가 4개로서 셀 수 있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집합 B인데요. 1, 2, 3, 점점점이라고 돼 있어. 끝나는 게 없지. 그러니까 한없이 뻗어나간다는 거니까 얘는요, 자연수의 모임이고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그렇지. 무한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건데 유한집합 중에서 유한집합 중이야.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녀석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집합이라 그래. 이 공이라는 게 한자로 빌공자야. 비어있는 집합이고, 기호로는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써요. 안쪽에 아무것도 적을 수가 없지. 중괄호 안쪽에 원소가 없을 거니까.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잘 봐. 나한테 집합 C가 있는데 얘가 X야. 근데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야. 야, 얘들아, 그러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존재해, 안 해? 그치. 존재하지 않으니까 집합 C는 원소가 없고, 이런 거를 보고 공집합이라고 하고, C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주의사항 얘기할 건데, 우리 원소의 개수거든? 기본적으로 나한테 유한집합 A가 있어. 적어볼게. 유한집합 A에 대해서 거기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자, 이렇게 적어. n에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 여기서 n은요, 넘버예요, 넘버.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그런 의미예요. 알겠니? 자, 그래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3, 4, 5라고 치면은 여거의 원소는 3개니까 NA는 뭐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뭐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정리하면 이런 거야. 유한집합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셀 수 없어.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 특히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녀석이 무슨 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알겠지?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한집합은요,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무수히 많으니까. 따라서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고 표기는 앞에 n 이렇게 붙이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예시만 몇 개 들어보고 문제 풀어보자. 예시 첫 번째, 잘 봐라. 자, n에 어머어머 큰일 날 뻔했다. 집합 예를 들어서 a가 3, 4, 7이야. 이때 n의 a는 뭐예요? 그죠? 원소가 3개니까 3이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 잘 봐. n에 집합 3, 4, 7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a가 얘니까. 그럼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안에 원소가 3개니까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n 해놓고 서가로 안쪽에 복잡한 게 와도 당황하지 말자. 이게 내가 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정말 잘 봐야 돼. 진짜 중요한데 잘 봐. 만약에 집합 B가 있는데 여기 안에 1이 있어. 그 다음에 A가 있어. 그 다음에 순서상 3,5가 있어. 얘들아, 원소는요, 알파벳도 되고 숫자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고 무엇이든 올 수 있다. 알겠지? 무엇이든 올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공집합, 아니면은 집합 1 이런 것들 다 가능해. 아니면은 뭐 지훈이 내 이름이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합 안에는 무엇이든 다 올 수 있고 선생님 요거 공집합은 집합이라면서요. 근데 왜 여기에 와요? 아니야. 인정하자. 올 수 있는 거야. 다만 집합 안에 있는 녀석은 그 형태가 그 이름이 무엇이든 무조건 원소 취급을 하는 거야. 알겠니?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무슨 취급을 하자? 원소 취급을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n에 b라고 쓰면은 여거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연습할 건데 1은 집합 B의 원소지.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상 3,5도 집합비의 원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아니면은 알파벳 B는요, 집합 B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봐라. 공집합 여거 있죠. 공집합 여거. 공집합 여거도 집합 B의 뭐예요? 원소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왜냐하면 우리 집합기호 안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원소 취급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해. 요것도 가능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도 안에 있잖아. 그럼 요것도 원소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자. 낯설 거라서 내가 많이 연습을 시키는 거야. 일단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가 거기에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가 집합에 속하면은 이렇게 표시하고, 속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표시한다. 짝대기는 이렇게 긋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나열하는 원소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을 가지고 표시하는 조건제시법, 세 번째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셀 수 있으면은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은 무한집합인데, 셀 수 있는 유한집합 중에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가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무슨 집합? 공집합. 그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에 소괄호 안쪽에 그 집합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때 소괄호 안쪽이 복잡해도 당황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당황했네. 원소의 개수를 잘 세주고, 그 다음에 집합 안쪽에는 진짜 무엇이든 모두 다 원소로서 등장할 수 있다. 순서상도 아니면은 또 다른 집합도 아니면 이름도 등등 해가지고 무엇이든 원소로 등장할 수 있고, 집합 안쪽에 있는 거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무조건 원소로 인정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은 다 봤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 자, 가보자. 자, 일단 문제 6개 풀어볼 거고요. 어렵지 않을 거니까 먼저 풀어보고 나랑 해보자. 자, 시작. 오케이, 1번 문제 같이 보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집합이 아니죠. 분명하지 않고.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요거도 분명하지가 않아. 안 되고. 혈액형이 B형인 사람. 분명히 모일 수 있죠.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탈락이고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4, 5, 6, 7, 8, 9니까 집합이 맞죠. 정답은 3번, 5번이고요. 2번도 풀어보자. 시작. 자,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그럼 잘 봐. 옳지 않은 거 구하라 그랬고, 집합 A는요,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니까 5, 10, 15, 20, 25, 30이 되겠죠. 이렇게. 이때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이 되겠네. 12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지?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자. 자, 3번 봅시다. 먼저 풀어보자. 시작.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1번을 보니까 1, 2, 5, 10인데 이 4개의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보니까 모두 10의 양의 약수인 거 맞죠?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썼을 때에는 중괄호 열고 x 막대기, x는 10의 그냥 약수 말고 양의 약수라고 해야 돼. 알겠니? 그냥 약수라고 하면은 음의 약수도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3, 6, 9, 12 점점점인 걸 보니까 공통된 성질로서 3의 배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x라고 쓰든 y라고 쓰든 뭐 상관없어. a라고 쓰든 대표 원소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로 그냥 쓰세요. y라고 한번 해볼까? y는요 뭐의 배수야? 3의 양의 배수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3번 x인데 요거의 대표 원소는 x야. 근데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2, 4, 6, 8, 10, 12가 되겠죠. 선생님 방금 되게 내레이션 같지 않았니? 2, 4, 6. 보통 이거 언제 이런 말 나오죠? 몰라, 그냥 가자.
자, 그 다음에 4번. x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래. 야, 그럼 애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선생님, 4는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네요. 선생님, 7도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네요. 아, 4, 7, 10 이런 식으로 쭉 가겠네요. 라고 하면 틀리죠. 뭐도 있니? 그렇지, 1도 있지. 1도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니까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 정리하고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집합 A가 0과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고 이때 다음에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래. 일단 B는 대표 원소가 X랑 Y의 합이야. X, Y가 뭐지? 하고 보니까 X도 Y도 둘 다 A의 원소래. 아, 그니까 A의 원소가 0과 1과 2인데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두 개를 뽑아서 더하면은 그게 뭐의 원소가 되는구나. B의 원소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두 번 더해도 돼. 왜냐하면 X랑 Y가 다르다란 조건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표를 만들어 가지고 깔끔하게 한번 처리해보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X라인, 여기를 Y라인. 그러면은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 이것들을 더하면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2는 2,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2, 3. 바로 갈게. 2, 3, 4. 따라서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들은 0, 1, 2, 3, 4가 있고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2번을 보니까 이거는 대표 원소가 X, Y네. 그지?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X도 Y도 A의 원소래. 따라서 X, Y가 될 수 있는 거는 0과 1과인데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뭐 하란 얘기야? 곱하란 얘기고 똑같은 거를 두 번 뽑아도 상관이 없죠. 방금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 똑같은 거를 두 번 뽑아가지고 곱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X랑 Y가 다르다란 조건은 없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다르다란 조건이 없으면은 같은 거 두 번 뽑아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표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자.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낯설까봐 만들면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0, 1, 2, 0, 1, 2 곱할 거야 0, 0, 0, 0, 0 1, 2, 2, 4 따라서 C는요 원소날법으로 적으면 0, 1, 2, 4가 되겠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을 거고 다음으로 가자. 자, 5번, 6번 풀어보자. 먼저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전부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니 내가 원소날법으로 썼을 때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는 무엇일까를 볼 거고 1번은 대표 원소가 X야. X는 3N이야. 근데 N이 1, 2, 3, 4래. 따라서 원소날법으로 썼을 때 N에 1 집어넣으면 X는 3, N에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9, 4 집어넣으면 12. 요거는 유한 집합이죠. 그 다음 2번. X긴 X인데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이렇게 적든지. 보통 이런 표현 잘 안 쓰고요. 이렇게 적어요. 공집합이죠. 그지? 요것도 유한집합이니까 탈락. 그 다음에 3번 보자. X긴 X인데 X는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는 무수히 많죠. 무한집합 많고. 그 다음에 4번. X긴 X인데 세 자리의 자연수야. 따라서 100, 그리고 101 쭉 가가지고 999까지 있는데 많긴 많지만 무한히 많은 건 아니야. 셀 수 있잖아. 이거는 유한집합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X긴 X인데 다음에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유리수래요. 인수분해하면 X-1, X-2 이렇게 될 거고 X는 1보다 크고 2보단 작아. 우리 1과 2 사이의 유리수는 무수히 많은 거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 5번이 될 거고요. 내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은 선생님 왜 1과 2 사이에 기하분수가 많습니까?
일단 기하분수는 뭐 3분의 4처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거든. 그럼 1과 2 사이지. 5분의 6도 1과 2 사이지. 6분의 7은, 7분의 8은, 8분의 9는, 9분의 10은, 10분의 11은 등등으로 하면은 1과 2 사이의 기하분수를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 이거 말고도. 어쨌든 셀 수 없이 많아, 원소가. 무한집합. 그 다음에 5번도 유리수라는 건 이제 뭐 1.1 아니면 1.2, 1.22, 1.5, 뭐 22 이런 거 무수히 많이 가능하잖아. 물론 3분의 4, 뭐 5분의 6 이런 것도 1과 2 사이의 기하 분수이자 유리수죠. 그지? 유리수도 우리가 분수가 유리수인 거니까. 그지? 어쨌든 3번, 5번 맞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6번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연습을 할 게 있어. 자,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나한테 만약에 공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한번 쳐보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n의 공집합 이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까 0이라고 적으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n의 집합 0 이렇게 적으면은 얘는 0이라는 원소를 한 개 가진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n에 만약에 집합의 공집합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공집합의 시강당 해가지고 0 이러지 말고 이거는 집합이야. 근데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어쨌든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니까 뭐예요? 1이죠. 이런 거는 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그지? 근데 내가 무슨 말 했었냐면은 집합 안쪽에 무엇이 오든 무조건 뭐로 인정을 하자? 원소로 인정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지?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1번 한번 풀어보자. 6번 한번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하자. A가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럼 n의 A는 0이 아니라 1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원소가 하나, 두 개니까 2지. 2번도 틀렸고 3번은 원소가 3개니까 3이고요. 원소가 2개니까 2죠. 3 빼기 2는 1이니까 정답은 3번. 4번은 n의 집합 3이지. 원소 관계니까 1이고 요거도 원소 관계니까 1이야. 따라서 같죠. 틀렸고 마지막 5번 0을 원소로 가져 1.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까 0. 얘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어. 그러면은 요거는 원소 취급해야 돼. 원소 취급. 원소를 한 개 가진 거니까 한 개. 요거 원소가 2개니까 2개.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정답은 뭐예요? 4죠. 5번도 틀렸네.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 우리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낯설 거니까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고 잘 복습을 하자. 마무리할게. 고생했다.